네, 안녕하세요. 내끌남의 내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제가 영상을 찍었다가 삭제했다, 찍었다 삭제했다를 반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업로드를 많이 못했었는데, 오늘은 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지면 1편, 2편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할 부분은 썸네일과 그리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나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특히나 더 말이죠. 내가 나로 사는 것보다도 사회가 규정한 나로, 집안에서 규정한 나로, 혹은 어디선가 규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 방법 다 모르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학업에 지쳐있고, 그리고 일에 지쳐있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혹은 회사에 취업을 할 때 내는 자기소개서가 있죠. 여기에 자기소개서는 뭘 적어야 될지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인재라고 한다면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이 내가 맞는다는 걸 어떻게 자기소개서로만 먼저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적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서 원하는 입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초점을 둬서 나에 대한 성격과 나에 대한 성장 배경 등을 적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자소서입니다. 자, 흔히 말해서 이런 자소서들을 우리들은 쓰는데 언제부터 쓰느냐? 대부분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학에 들어갈 때도 쓸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취업할 때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력서에는 무조건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런 곳에서 일을 구할 때도 자기소개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워크넷이나 사람인 같은 데도 보면 자기소개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 있지 않다는 알림이 뜰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봤을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그 자기소개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 이력들을 거기다 입력을 해서 상대 사장이라든지 인사과 담당자한테 발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개가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은 과연 어떠한 이력과 어떠한 자기소개서로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뽑아서 면접을 보는 걸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자기 어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어필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하다 보면 횡성수설이 되고 앞 뒤가 맞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몇 번 보거나 했으면 알겠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사 담당자나 CEO 같은 경우는 정말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을 뽑지 않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수님들 중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 세 가지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해요. 대신 지인의 추천으로 이 사람이 면접을 봤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지인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네와 맞지 않다면 아무리 지인의 추천이어도 뽑지 않겠죠. 자, 아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지금 주부일 수도 있고 혹은 아이를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의 학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 수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성적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높다고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에요. 성적이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체능을 잘하나요? 아니에요. 성적이 높다고 이 사람이 유명한가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성적이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뭐 명예를 얻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법고시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떠한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도 주고, 저는 예전에 과외를 했을 때 저에게 과외비를 100만 원도 넘게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다 허송세월 보내고 있고 괜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내 아이가 혹은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할 때 너가 공부를 하면 그만큼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30대를 넘은 이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잘한다고 그게 넓어진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공부를 어줍잖게 어정쩡하게 잘했겠죠. 근데 제 주위를 봐도 공부를 잘했던 사람, 고려대 나온 사람, 연세대 나온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실업자들 지금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가 어떤 것에 있냐면 취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데를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머니들은, 학부모들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보다도 공부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자, 세계적인 스타 몇 명 있죠? 박지성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공부를 못해서 거길 갔을까요? 축구를 잘했고 아이스링크를 잘했고 그리고 그거를 본인들이 먼저 흥미있게 했고 해서 부모님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한테, 나는, 사회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선 어떤 게 되냐면 알지만 묻어두고 가는 행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나중에 벌었을 때 그때 내가 하겠다, 내가 내 돈 주고 하겠다 라는 마인드가 강하게 잡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30 이전에. 30살 때도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겠죠. 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립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만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주식이 그렇죠. 어디가 오른다더라 어디가 내려간다더라 하고 주식에 투자해요. 그랬는데 그 소문이, 그 정보가 잘못돼서 만약에 여기 오른다고 해서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 탓으로 돌리죠? 남 탓으로 돌리죠. 내가 선택했잖아요. 정보는 그냥 전달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했죠?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내가 책임지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잘못을 돌리는 겁니다. 자,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먼저 우선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자존심이랑 조금 달라요. 자존감이 높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요. 그리고 말소리를 들어봤을 때도 자신감이 넘치는 말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높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에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행동을 뭔가 하고 있어요. 혹은 나 자신을 알아가려고 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형적인 거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막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뭐 이런 주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다, 있어 보이고 싶다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아서 명품백을 산다든지 명품 지갑을 산다든지 명품 구두를 산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절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맞는 걸 찾지 못하고 그런 걸로 푸는 거예요. 나에 대한 무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발렌시아가예요? 여러분이 루이비통이에요? 여러분이 구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신이 내가 구찌야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없는데 그거를 채우려고 괜히 구찌, 루이비통 이런 것들을 사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죠. 왜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가 않죠. 조각이 맞지가 않는데. 나에 대한 조각이 만약에 세모인데 나한테 맞는 조각은 세모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가방을 네모난 걸 사서 네모난 걸 끼워 넣으려고 해서 그게 끼워져요? 안 되죠. 만약 구두를 샀어요. 구두는 어찌저찌 삼각형이 끼워지겠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를 또 지갑으로 채우고 뭘로 채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어느 것으로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요구하는 그것 조각을 채워줄 수 없어요. 자, 오늘은 좀 이제 앞에 서두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서두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영상을 이번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이제 2부에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파트를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이 좀 자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